네, 교과서 20쪽 문제 5번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5번 문제는 두 다항식 A, B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번, 2번에 대한 식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일단 1번 문제 먼저 보시면 일단 2A 플러스 3B라고 하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A식에 전체적으로 2를 곱해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B식에 전체적으로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 A라는 애는 우리가 각각의 항에 모두 2를 곱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제 2A 세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다음에 3b라는 애는 6a 세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2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식을 계산할 때는 이제 동료한끼리 계산을 할 거니까 이렇게 자리에 맞춰서 써준 거고요. 그 자리에 맞게 이렇게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a 세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2 1번식을 계산한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식 보시면 일단 1번보다는 살짝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괄호들을 이렇게 풀어서 다음에 A는 A끼리 계산하고 B는 B끼리 계산해서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앞에 있는 3을 이제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이제 9A 마이너스 6B가 되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식에 4를 전체적으로 곱해주게 되면 4B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계산해주기 위해서 한번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다음에 A는 A끼리 계산하면 5A, B는 B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때 이 부분에서 교환법칙, 이 부분에서 결합법칙이 쓰인다라고 말을 했었죠. 어쨌든 우리가 5A에서 2B를 뺄 거니까 A라는 요 식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5를 곱해주게 되면 5A 세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다음에 B라는 식에 이제는 2를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4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내가 여기가 빼기가 있는데 여기 무조건 더해버리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우리는 뺀다라는 걸 항상 지금은 좀 잘 짚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5a 세제곱에서 4a 세제곱 빼주면 a 세제곱이고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죠. 0 빼기 6a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6a 제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 빼기 플러스 4a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4a고요. 다음 마지막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식을 계산해 준 것은 요 식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20쪽 문제 6번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6번은 두 다항식이 지금 곱해져 있고 이 식을 전개한 식에서 우리가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물론 이 문제를 보고 그러면 이거 하나씩 다 전개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계산해서 x제곱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식을 다 전개하기엔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전개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x제곱을 한번 보시면 얘랑 뒤에 있는 얘랑 이 뒤에 있는 식에 어떤 거를 곱해야지 x제곱이 되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예를 들어서 볼게요. x제곱이랑 만약에 내가 2x제곱을 곱했다 라고 하면 2x 4제곱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제곱과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를 곱해도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x제곱이랑 마이너스 3x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죠. 다음에는 이제 이 3x라는 애랑 어떤 거를 곱해야지 x제곱이 나오나 이제 뒤에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 3x랑 다른 것들은 다 안 되고 마이너스 여기 x랑 곱해야지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오는구나를 바로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1과 뒤에 있는 것 나머지는 다 안 되고 뒤에 있는 여기 2x 제곱을 곱해야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외에는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x제곱들은 다 이 녀석들 뿐이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제곱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그 x제곱의 개수는 따라서 마이너스 4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20쪽 문제 7번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7번은 그냥 식을 전개하는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서 다항식의 곱셈 하셨듯이 이거 그냥 하나씩 전개하면 안 되나요? 라고 사실 물어보시면 하나씩 전개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식을 계산한다는 거는 좀 더 빠르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딱 보이는 이런 공통 부분들을 치환해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x제곱 플러스 2x라는 애를 라지 x로 우리가 치환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원래 식이 x에 x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라지 x제곱 그리고 라지 x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치환했던 이 부분을 우리 라지 x 자리에 다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씩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 바로 식을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주시면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고요. 뒤에는 부호 조심하시면서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식은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면 이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문제 7번입니다. 7번은 2번입니다. 네, 일단은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처럼 얘네가 공통 부분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공통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묶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과연 4개 중에서 2개씩 묶어볼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항은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곱하고 라는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우리가 2개씩 묶을 때 공통인 부분을 찾으려면 일단은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상수항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기 3이랑 만약에 내가 여기 x-4를 묶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앞에는 x제곱이고 둘이 3-4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x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를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내가 얘네를 곱했을 때 x제곱 당연히 나오고, 다음에 1과 마이너스 2 더해주면 얘네도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식과 요식을 묶어서 계산을 하고 다 앞에 가운데 있는 얘네들을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공통 부분으로 x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걔네를 치환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한번 써보시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4 그리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를 써줄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2개씩 묶어서 곱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와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치환할게요. 여기다 쓸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를 라지 x로 치환을 한다. 그래서 다시 써주시면 라지 x 마이너스 12 라지 x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고, 그럼 이제 다시 이 라지 x 자리에 우리 아까 치환했던 애들을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4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4. 따라서 완전제곱식 풀어주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4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24고, 그래서 답은 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세제곱 동류항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13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24가 답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20쪽 문제 8번 해설하겠습니다. 8번은 xy 값이 주어져 있고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앞에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라는 애는 우리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와 그리고 x 플러스 y로 변형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x 플러스 y와 xy의 값만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즉 x 플러스 y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2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5기 때문에 답은 4가 될 거고요. 값은 4가 되고요. 다음에 x, y의 값은 우리가 딱 보시면 합차공식으로 좀 더 계산이 간편하게 가능하죠.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그래서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두 값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4 대입을 해주시면 64 플러스 12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7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20쪽 문제 9번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다항식을 내가 이 식으로 나누었더니 그때 나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일단은 뭔지 모르겠을 때 한번 직접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일단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에 우리가 x항은 없으니까 그냥 자리 비우고 이렇게 써줄 거고요. 이 식을 우리가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로 나누었다고 하니 그러면 일단은 x 세제곱에다가 지금 x 4제곱이 되려면 우리가 x로 곱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x 먼저 한번 써주고 그럼 이 x와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곱해주시면 x 4제곱에 플러스 x 세제곱이고 다음에 x제곱 항은 없고 바로 다음에 ax니까 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없어지고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보셨듯이 여기 이 나머지랑 같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3은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고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교과서 20쪽 문제 10번입니다. 일단 이 다항식을 우리가 2x-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못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 1차식이 일단 0이 되는 x값을 살펴보니까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좀 2분의 1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 원래 조립제법에서는 1창의 개수가 1일 때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1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 몫을 2로 나눠서 여기 1창의 개수인 2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해볼게요. 일단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의 개수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써줍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5를 써줬고요.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2분의 1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위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다음에 2분의 1과 내려온 숫자 곱해주면 1이 되고요. 다음에 둘이 더해서 내려오죠. 그러면 0. 마찬가지로 2분의 1과 0 곱해서 0. 다음에 2와 0 더해서 2로 내려오고 또 2분의 1과 2 곱해주시면 1이 되고요. 다음 둘이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2. 다음 마지막 2분의 1과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둘이 더해서 내려오면 4.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는 4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몫이 2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다. 그리고 나머지가 4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여기 1창의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 라고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몫은 아까 나왔던 이 식을 2로 나눠서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 다음에 나머지는 변함없이 4랑 같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교과서 20쪽 문제 11번 해설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과 그리고 xy의 값을 줬는데 이제는 x5제곱 플러스 y의 5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럼 얘네를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잠깐 해볼 수 있는 거는 x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곱한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x세제곱, y제곱 얘네 둘이 곱해주면 x5제곱 다 y세제곱, y제곱 곱해주면 y5제곱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x5제곱 플러스 y5제곱을 찾을 수 있으니까 얘네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x5제곱에 플러스 x세제곱, y제곱 플러스 y세제곱, x제곱 그리고 플러스 y5제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5제곱 플러스 y5제곱이니까 일단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공통 부분을 찾아서 한번 묶어주시면 지금 얘네가 x제곱, y제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x 플러스 y로 묶이죠. 그러면 우리가 x5제곱 플러스 y5제곱이라는 애는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x제곱 y제곱 그리고 x 플러스 y를 뺀 값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라고 줬고요. 다음에 xy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과 그리고 x 플러스 y의 값만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6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6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4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x 플러스 y라는 애는 제곱해서 4가 됐으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이놈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2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값 문제에서 줬고 이 값 문제에서 줬고 이 값 방금 구했고 이제 이 값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구하려고 하니까 우리 앞에서 아까 문제 앞에 문제에서 했듯이 이거 x 플러스 y랑 xy 값만 구하면 우리가 얘 구할 수 있었잖아요. 즉 아까도 이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까 x 플러스 y는 2였으니까 대입해주고 다음에 문제에서 x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줬고 그래서 해줄게요. 그러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해서 8 더하기 6 해서 이 값은 14다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얘네 다 구했죠. 얘 14였고요. 얘 문제에서 6이라고 줬고요. x제곱 y제곱은 얘 제곱하니까 1이고요. x 플러스 y는 2고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14 곱하기 6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다음에 x 플러스 y 2 계산해주시면 8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82. 자, 교과서 20쪽 문제 12번 해설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숫자 하나를 골라서 걔를 치환하고 그리고 그 치환된 문자로 얘를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뭘로 치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일단은 10의 4제곱, 10의 6제곱이라고 줬어요. 근데 100도 사실 10의 제곱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다음에 101 같은 경우에는 100 플러스 1이니까 그럼 100은 10의 제곱 플러스 1로 바꿔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만 1 같은 경우에도 만은
10의 4제곱 그리고 뒤에 플러스 1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10이라는 애를 그냥 t로 치환해서 한번 식을 나타내 볼게요. 특히 지금 일단은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루트 말고 이 루트 안에 있는 수들 좀 이렇게 문자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방금 위에다가 다 썼듯이 101은 t의 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고, 다음 곱하기 1001은 10의 4제곱이니까 t의 4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t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다음에 곱하기 10의 6제곱이니까 t의 6제곱 마이너스 1 다음에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거 앞에서 이식 있잖아요. 이식 이거 곱셈공식에 의해서 전개해 주시면 이 식이 조금 더 모양 예쁘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우리 곱셈공식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t의 6제곱 플러스 1로 바뀌고요. 맞죠? 곱셈공식. 다음에 여기 뒤에는 t 6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있었고요. 그러면 앞에 부분 합차공식 써주면 t의 12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플러스 1 있었으니까 t의 12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10의 4제곱이니까 t의 4제곱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수가 t의 제곱 이렇게 있었고요. 그 안에 있는 루트 위에 있는 그 분모의 루트 벗겨주시면 t의 6제곱 t의 4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t의 제곱만 남고요. 따라서 t의 제곱이었으니까 10의 제곱 답은 10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